의대 입시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부 입시전략팀장 김영복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곧 다가올 국민대 실기대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지만 조금 더 수상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부 문제였죠. 이 재봉틀을 가지고 욕실에서 사용될 욕실 용품들을 디자인하는 게 문제였죠. 거기에다가 공간 그리드를 제시하고 그 공간 그리드에 맞춰서 그려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은 디자인의 통일성, 그리고 주인공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강약 조절,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럴싸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 기능성이라든지 형태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논리가 있어야지만 문제풀이에 조금 더 접근을 잘 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선자를 살펴보면 일단 디자인의 통일성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상대적으로 이 왼쪽에서 놓고 있는 이 변기하고 세면대를 연결하는 이 물이 지나가는 어떤 그런 배관을 연상을 했겠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샤워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각의 쓰여지고 있는 직선과 곡선의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진 어떤 각각의 형태들에 대한 통일성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물의 온수,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을 표현할 수 있게끔 색상을 최소한으로만 쓰고 나머지는 블랙 앤 화이트로 공통분모를 잘 만들어낸 통일감은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건 크기가 전체적으로 다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게 그려진 그림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변기 자체가 물론 뭐 양변기냐 좌변기냐는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묘사거리가 조금 더 있는 좌변기를 디자인하는 게 어땠을까. 또 하나는 세면대의 높이 좀 많이 낮아 보여요. 양변기에 반해서. 그리고 욕조 또한 뭐 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담을 수 있는 어떤 공간 자체가 좀 얕아 보이는 이런 디자인에서의 약간의 부족한 점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욕조나 아니면 뭐 세면대나 이런 데에다가 한 가지의 색조를 넣지 않고 다양한 색조를 두루두루 배분하면서 좀 회아틱한 맛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샤워기가 메인처럼 보이게 굉장히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통일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디체에다가 디테일한 난간 같은 거겠죠. 사람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대입한 것을 여기 세면대에도 활용을 하고 있죠. 제일 이제 이 그림의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변기겠죠. 변기가 이제 화지 바깥으로 잘려 나가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하나를 놓치고 한 케이스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세면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물을 고이게끔 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것이 일반적일 텐데 바닥면이 이제 평평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고민이 좀 덜 된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세 번째 특선작을 한번 볼까요? 이제 한 사물에서 색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이제 혼합해서 쓰면서 회아틱한 맛을 주고 있다는 점은 비슷해 보여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원형의 핸들 부분이죠. 재봉틀을 돌리는 이 부분들하고 나머지 직선적인 형태하고 역시 고루고루 각각의 디자인에 적용을 시키면서 통일감을 잡고 있는 점은 역시 좋습니다. 근데 다 보여지지 않고 하나 이 개수대가 아니 세면대가 지금 화지 바깥으로 잘려있죠. 그런 점이 전체적으로 조금 가장 문제점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은 이 욕조죠. 차라리 이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이 서로 벌려져서 공간을 만들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조금 더 보여줬어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변기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실제로 앉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합리적인 디자인은 아니겠죠. 좀 많이 불편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조금 더 섬세하게 챙겼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상 총 4장이 수상을 했네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디자인, 홍도 디자인력인데 일단 투시박스에 이런 부분들이 안 맞춰져 그려져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눈에 조금 많이 거슬려요. 디자인에서는 욕조를 지금 덮고 있는 유리적인 질감 표현 이외에는 욕조에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좀 더 점수 따는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뭐 욕조가 아주 많이 잘려나가 있지는 않지만 굳이 이렇게 잘리게 디자인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두 번째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곡면을 지배적으로 이제 활용한
하고 그다음에 직선적인 것들을 배분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욕조에서는 곡면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세면대에서는 곡면하고 직선 부분이 거의 5대5라고 하면 변기 부분에서는 아예 이제 곡선 부분이 조금 배제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형태에서 기능적으로 조금 아쉬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 변기 부분인데, 이게 뭐 자변기인지 양변기인지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높이로 봤을 때는 좌변기로 쓰기에는 좀 많이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세 번째 동상작은 굉장히 이제 다른 점보다 눈에 띄었던 건 샤워기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는 특징, 그리고 뭐 세면대에서도 나올 수 있는 특징, 그리고 그 물이 나오는 어떤 특징을 재봉틀이 움직이면서 이제 실이 나오겠죠. 그 실을 가지고 물을 같이 형상화한 것이 가장 조금 창의적인 남다른 차별점으로 좀 보여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런 거를 그릴 줄 안다는 건 재봉틀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거나 직간접적으로 재봉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단은 기억해낸 친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차별화가 돼서 일단 본상이 동상까지 받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동상 수상작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거의 뭐 풍경화를 보듯이 욕실의 전체적인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샤워하는 공간에서 물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림막 같은 거를 투명추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비칠 수 있다. 그리고 뭐 변기라든지 이런 소재도 금속이나 뭐 투영이 비칠 수 있는, 반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소재로 생각을 해서 그런 연출을 한 것. 그리고 샤워기를 그냥 간단하게 꼽아 놓지 않고 일부러 바닥까지 흘러나오게 하면서 어떤 되는 연출, 이런 연출들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쉬운 건 역시나 욕조의 디자인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려 있어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죠. 자신이 없어서 가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상황 연출보다는 욕조든 뭐 지금 잘려있는 변기든 이런 것들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형태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먼저 계획을 잡아놓고 나머지 연출은 그냥 덤으로 가는 쪽으로 디자인했었어야지만 좀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은상 같은 경우에는 변기 바디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구조물이 오른쪽으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욕조하고 서로 개연성을 두고 있고요. 그렇죠? 세면대는 그 부분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가깝게 배치하면서 인접의 효과로 통일성을 주고 있는 점, 통일감 있는 직선과 곡선의 어떤 사용들, 이런 것들은 우수해 보여요.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디자인이 형태적으로 빨리빨리 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큰 틀에서의 재봉틀에서 보는 어떤 느낌,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작은 것에서 보는 느낌은 있는데 나머지의 부분에서는 이게 재봉틀의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차별하나, 아니면 재봉틀의 어떤 확연한 컨셉, 특징이 좀 강한 부분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 디자인에 대한 어떤 조금은 더 정교한 고민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이 이제 실패에서부터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과정,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샤워 부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변기까지의 어떤 구조가 서로 벽면을 타고 연결이 되게끔 이제 디자인한 점, 그리고 마찬가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어떤 통일감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변기가 조금 과하게 커 보이죠. 오히려 이 정도 상태였다면 욕조를 지금보다 훨씬 좀 더 크게 그리는 게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점을 조금 더 맞춘다면 변기에 있는 이 원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납작한 느낌의 타원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물론 뭐 아주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이라면 정원보다는 조금 더 이쪽 대각선으로 휘어지는 타원의 형태로 그려졌어야 된다. 금상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보자마자 딱 받고 들었던 인상은 정말 사실 같다. 특히나 이제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욕조 간의 서로의 대비적인 크기가 굉장히 사실감이 들었고요. 그 다음은 굉장히 그냥 과하지 않고 모던한 느낌을 줬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욕실의 모습하고 거의 닮아 있어서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확실히 와닿았어요. 어떤 것을 디자인할 때 불필요한 어떤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디자인에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성이죠. 과하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어떤 특정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요소, 즉 미니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가장 인상적인 디자인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심플하다는 점이 가장 큰 어떤 특징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의 모노톤에다가 색상은 이제 가장 필요한 온수와 냉수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 요소에다가만 집어넣는 점도 하나의 센스 있는 사용처럼 보여졌을 거다.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역시나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런 욕실에서의 어떤 기울기가 투시박스하고 좀 안 맞는다든지 스케일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더 커져도 되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 화면이 조금 많이 비어 보이는 이유는 사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작게 그려졌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였던 도시락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일단 완결미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쪽 부분에 대한 포커싱을 잡고 앞쪽 부분에만 컬러링을 한 점, 메인 부분이 어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지만 뭐 뒤쪽 부분이 색을 안 준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려지는 측면에서 양감 표현이라든지 완결미가 아직은 좀 부족해 보여요. 지금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젓가락에 대한 디자인이 주어진 식물하고의 개연성은 그렇게 특별하게 없는 그냥 일반적인 젓가락을 보는 것 같아서 포커싱을 보여주는 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경 쓴 정도가 조금은 아쉬워요. 두 번째 특산작 같은 경우에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도시락 그 케이스에 있는 질감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음식물로 시선이 가야 되는 것들을 좀 많이 뺏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점이 일단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이런 지역들은 각각의 칸에서 통일감이 있어 보여요, 음식물들이. 근데 주제부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음식물을 디자인했다면 같은 음식물에서 포인트를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히려 더 형태가 볼거리가 많고 주제부로서 조금 더 묘사거리가 있는 이 지역을 포인트로 삼아서 젓가락이 들어오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인트가 좀 이분화되어 있죠. 그렇죠? 위아래 젓가락으로 이분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리는 사람은 더 많은 걸 신경을 써야 되지만 보는 사람은 어디로 시선을 더 먼저 가야 될지 조금 어려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굳이 포인트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군데를 쓸 필요는 없다. 세 번째는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 도시락 케이스하고 음식물하고의 명도 편차가 조금 안 나요. 그리고 연출되고 있는 측면에서의 이 젓가락이 마치 뭐 부러진 듯한 느낌, 너무 이제 투머치하게 젓가락에서의 이 떨어져 나왔던 이런 연출들을 한다거나 끝부분이 마치 부러져서 나오는 어떤 이런 형상을 띠는 거는 음식물로 가야 될 시선을 오히려 뺏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젓가락은 조금 더 얌전하고 차분하고 오히려 음식물에서 뭔가에 조금 더 볼거리를 제공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 특산작에서는 이제 눈여겨보는 게 땅 속에서 이제 자라나오는 어떤 이 민들레나 이런 식물들이 오히려 도시락 바닥을 뚫고 도시락 안에 이제 안착하는 그런 아이디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푸는 학생이. 근데 사실은 이 점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차분하게 음식물이 담겨있는 게 조금은 더 시선을 집중하는 데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고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히려 거기에다가 이제 포인트가 조금은 다소 이제 분할이 돼 있죠. 어느 지역의 음식물이 가장 메인인지가 사실은 잘 보여지지는 않고요. 젓가락 또한 젓가락 본연에 대한 디자인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지만 음식물하고의 어떤 연관성 혹은 도시락 케이스하고의 어떤 연관성은 크게는 없어 보여요. 그냥 세워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연출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도시락 통 자체에다가 지금 파란색의 색상을 주고 있어요. 음식물하고의 명도 편차는 잘 끄집어내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블랙으로 썼으면 오히려 음식물이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음식물에서 디자인에서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있는 이 지역이죠. 파리지옥하고 뭔가 안에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안에 들어간 것하고 파리지옥하고의 어떤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시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있는 요 음식물에서 명도 대비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조금 더 이런 명도 대비 좋은 점을 좀 더 활용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음 그림은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게 조금 아쉬워요. 도시락 통이 전체적으로 어두웠다면 음식물을 이루고 있는 이 식물들이 전체적으로 밝았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제시된 도시락 형태의 비례에서 차이가 좀 나죠. 좀 길이감이 조금 짧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일단 가장 눈여겨 보여지는 단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국물까지도 생각한 것 같아요. 파리지옥 안에다가 모카 솜을 집어넣고 그 중에 하나를 꺼내는 장면을
음식물을 연출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조금 더 개연성 있는 연출이 됐더라면 오히려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찬가지 도시락 통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밝음을 조금 배제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두워지고 음식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밝은 톤을 가져갔더라면 좀 더 명료하게 내용 전달이 됐지 않았을까. 자, 이 친구 그림은 명도 조절은 상대적으로 앞쪽 그림들 반해서는 조금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 친구 또한 도시락 통이 전체적으로 좀 더 어두웠으면 더 잘 보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맨 앞쪽에 있는 이 칸에 있는 음식물의 어떤 구체성이 좀 덜 드러나죠. 사실 표현이 그냥 뭐 양감이라든지 꽃잎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고, 그다음 파리지옥 또한 그냥 혼자 멀쩡히 있는 것보다 뭔가 조합을 이뤄냈더라면 어땠을까. 오히려 이제 요 지점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민들레 이제 줄기를 면요리화 시켜서 이제 연출한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부분하고 같이 디자인이 되고 그거를 여러 군데 포인트로 나누지 말고 면과 함께 고명을 같이 집어넣었던 그런 장면으로 조금 더 심플하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하고 도시락 간의 명도 대비가 이제 굉장히 잘 차분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물들이 확연히 잘 보여요. 그리고 각각 칸에 서로 이제 다른 어떤 음식물 형태를 디자인하고 있고, 파리지옥에다가 이제 목화솜을 넣어서 마치 뭔가를 감싸고 있는 어떤 음식물처럼 보여요. 단 포인트가 좀 없죠. 젓가락으로 차라리 어떤 음식물을 특정 음식물을 집어 들어 올리는 장면을 좀 그린다거나 하는 것이 됐었으면 오히려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젓가락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반해서 전체적으로 여백이 많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왜소하게 보여요. 그래서 젓가락을 조금 더 배치를 고민해서 도시락을 전체를 좀 더 키워서 그렸더라면 눈에 훨씬 더 띄는 그림이 조금 되었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는 크기는 이 그림이 훨씬 더 좋죠. 어떤 적극적인 음식물을 만들어내려는 어떤 개연성, 뭐 이런 것들은 마치 무슨 송편이나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점은 좋은데,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역인 것처럼 디자인이 되고 인지가 되고, 채색면에서도 눈에 잘 띄게 그려지면서 젓가락도 함께 이 음식물하고 서로 어떤 개연성 있는 연출을 했으면 좀 어땠을까. 여러 가지를 그려야 될 때 항상 그림에는 반드시 풍경화든 정물화든 디자인이든 주제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걸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금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하고 가장 이제 차별화된 점이 음식물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이 장점이자 곧 단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억지스럽다는 느낌은 있죠. 그러니까 과연 주어진 소재를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는가? 즉, 국민대 조형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를 푸실 때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주어진 소재에 대한 전달력이 훨씬 더 좋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생선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주어진 소재 중에 뭘로 만들었는가가 느껴지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소재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닮은 꼴을 찾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가장 남는. 자, 반면에 대상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요리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요리가 있을 법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앞서 봤던 뭐 특성부터 은상, 동상에서도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대상 친구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앞서서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명도 정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디자인도 이제 한 군데 한 군데씩 다 신경을 썼어요. 이런 데는 이렇게 뭔가 까져 보이는 거,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포인트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안에도 파리족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하고 구분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도 역시 보이고요. 근데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건, 재밌게 느꼈던 건 이 앞쪽이에요. 마치 이 모카를 뭐 밥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먹다가 막 흘린 밥풀 이런 게 사실은 별건 아니죠. 도시락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 점이 교수님들한테는 좀 기특해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점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점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 다음은 젓가락하고 도시락하고의 비례 관계예요. 젓가락하고 도시락 전체의 비례하고 잘 가장 맞춰져 있지 않나. 그리고 먹다가 딱 놓는 순간처럼 해서 아주 좀 자연스러운 연출, 요점. 즉 밥풀, 먹다가 그냥 밥풀, 그리고 이 젓가락을 자연스러운 배치, 그리고 비례, 요 점이 장점이어서 아마 대상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특선이에요. 조형이라는 글씨를 무중력으로 그냥 인지하기에는 사실상은 너무 정면 형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에서는 아무래도 좀 무중력의 느낌이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씨의 끝부분들, 이런 끝부분들에서 글씨가 마치 이렇게 흩날려서 퍼져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 연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림자를 통해서 역시 글씨가 떠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나무의 질감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조각난 나무, 즉 나이테가 보이는 어떤 그런 가공된 나무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나무의 전체 모습을 좀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형상으로 자라는 모습을 연출을 해서 차별화를 좀 두고 있는 모습.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글씨에서 파생되는 먼지가루, 흙에서 떨어지는 가루나 아니면 얼음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굉장히 강조된 그림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중력에 대한 인상은 사면으로 배치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은 가져가고 있고, 역시 그림자를 통해서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아쉬운 건 이제 이 조형이라는 글씨 자체로 문제를 풀었다기보다는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질감적인 측면으로 문제를 접근했다는 점, 물론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주제부로 인지되기에는 사실상 조금 아쉬움은 있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 방법 자체가 특이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조금 착안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작품 특성은 굉장히 노멀한 것 같아요. 조형이라는 글씨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서 변형을 주면서 휘어준다든지 약간 비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글씨에서조차도 어떤 우선순위, 돋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은 무난하게는 보이지만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주제부, 이런 설정은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이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동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씨가 형자였다라는 인지는 좀 빠르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얼음이 녹아내려서 물이 공중으로 부용하는, 흙이 날리는 이런 연출 또한 빼놓지 않고 잘 집어내고 있고요. 조자에서 지읒자에서 앞쪽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임팩트 있는 어떤 시점 설정,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이 그림을 강하게 보이는 어떤 하나의 장점이 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이 강조점을 보는 스케치, 이제 시점 자체는 좋은데 명도 편차가 상대적으로 주변부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가 않아서 강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점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고요. 바닥에 이제 그림자를 형상화해줬다면 그 느낌이 좀 더 빨리 알아보기 쉽게 인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작품은요, 마찬가지 이제 조자하고 형자를 살짝 서로 비틀어가면서 보여주고 있고, 앞쪽에서 역시 조자의 받침 부분인 것 같아요. 혹은 지읒자에서의 앞쪽 부분인 것 같은데 강조점이 일단 형성이 역시나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그림도 아쉬운 점은 채색하는 측면에서 앞쪽 부분의 강조점이 조금은 더 부각이 됐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제 나무 질감에다가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식물에서 볼 수 있는 줄기 같은 것들을 감아서 이제 포인트,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을 하면서 주제부를 조금 더 강조한 점은 조금 더 한 단계를 더 고민한 흔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작품은 강조점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시점에서 두드러졌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시점보다는 크기 조율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의도적으로 한 개의 자음이나 모음에서 육면체 크기를 의도적으로 달리하면서 큰 쪽 부분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강조점을 싣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방법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나무 질감이라든지 무채색의 어떤 통일감 있는 형상으로 가고, 아래 받침에서 이 파란색의 얼음이 강조 포인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무 질감을 생각했을 때 초록초록한 이파리로 이루어지는 육면체부터 시작해서 이 나무까지 좀 다채롭게 쓰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차별화가 됐다라는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은 강조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하단 쪽에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단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공중에 부유하는 느낌을 주는 데는 오히려 반감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차라리 위쪽
에다가 포인트를 조금 더 심어줘서 부유하는 느낌이 좀 더 강조가 됐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활용을 해서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조금 더 부각시켜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은상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글씨를 조형하는 방법은 사실상 앞에 있었던 친구들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 거는 조자에서도 지금 보시면 큰 육면체, 상대적으로 이제 색깔이 들어간 육면체, 그리고 형자에서도 마찬가지 큰 육면체와 일부러 색상이 있는 군을 설정을 하면서 강조 포인트를 통일감 속에서 찾고 있는 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조형 감각을 잘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지읒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같은 지읒자에서 대부분 이제 가로축을 하나로 쓰겠죠. 같은 축으로 쓸 확률이 높은데 이 친구는 한 지읒자도 축선을 달리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 되는 것 같아요. 조자에서 보고 있는 이 파란색은 하나 자체로만 보게 되면 연결성이 좀 떨어져요. 주변이 이제 비어있죠. 근데 이제 이 연결성을 그림장을 통해서 쭉 연결하고 있는 이 센스가 보이고요. 마찬가지 아쉬운 점은 형이라는 글씨에서 크기가 커진 이 부분에다가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강조 포인트를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크기는 크지만 색이라든지 명도면에서는 이 큰 육면체가 시선을 사로잡지는 못하기 때문에 강조 포인트가 되기는 사실 살짝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주제부를 강조하실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것을 주제가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에서의 통일감은 이제 전체적인 색조 같아요. 그래서 확대가 된 지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겠죠. 근데 정리감이 조금 아쉬워요. 전반적으로 명도 편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형태가 안 느껴지고 질감 표현도 사실 굉장히 못할 것 같은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거칠게 그려진 점이 완결미를 조금 아쉽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 자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곡선으로 디자인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이 조금 더 해결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자, 마지막 작품은 글씨 자체를 가지고 무중력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채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높아서 여러 그림들 중에서 눈에 조금 띄었을 것 같아요. 글씨를 살짝 비틀어준다는 점이라든지 얼음을 가지고 노련한 어떤 연출을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과장되지 않고 그냥 아주 베이직하게 정돈감 있게 정리된 점이 눈여겨 보여지고 화면을 거의 꽉 채웠어요. 트리밍이 전반적으로 좀 시원시원하게 되면서 웅장한 느낌을 조금 더 가져가는 점이 장점으로 보여졌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글씨 자체를 인지하는 데에서는 형 자체, 조형자에서 형 자체에서 조금 아쉬움 남아있어요. 블루와 옐로우의 비율 조정이 조금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블루가 70%를 차지한 상태에서 옐로우가 30%로 쓰여진다면 옐로우 쪽에 훨씬 더 시선이 집중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분량 비중이 조금은 계산이 좀 더 됐더라면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조금 더 강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금상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 금상 작품은 처음에 보고는 좀 의아했어요. 이게 과연 제한 조건을 지킨 게 맞나?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오히려 앞쪽에서 보여줬던 친구들보다는 지읒자가 조금 약간 뻣뻣해 보여서 그거를 좀 휘어 보인다거나 이런 점이 없는 건 조금 아쉬운데, 이 도형이 고정된 형태의 것이라면 이걸 사실 휘어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읒하고 받침하고의 관계에서만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한다든지 해서 자유롭게 형성을 해준다면 그 점까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이 육면체 이외의 이 판들을 그리는 게 과연 조건에 위배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추측한 것은 표현 재료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형광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상, 굉장히 얇은 셀로판지의 겹침 효과, 의도적으로 노란색의 면과 초록색의 면을 서로 겹치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효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이 서로 교차되는 지역에서 색상 변화나 톤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해서 점수를 주시지 않았을까. 마지막 부분 문제는 학생들이 굉장히 아마 시험장에서 당혹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특선작 같은 경우에는 요거 구하고 요거 육면체, 이것은 각각의 1인데 이제 2처럼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뿔에다가 원기둥을 관입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이제 통과시키면서, 원래는 각각의 서로 다른 일이지만 결국은 관입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로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반사 장면을 통해서 아마 무한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무한이라는 건 여러 번 서로 비춰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의 개념에 대한 것이 살짝 표현해서 아쉬움이 남고요. 그 다음 1 플러스 1은 2다라는 점과 1이라는 점을 제각기 서로 다른 도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조금 더 심플하게 전달하는 훈련이 되었으면. 그럼 두 번째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 육면체와 원뿔을 그냥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이게 2인 것 같고요. 이 원뿔하고 육면체를 서로 관입을 시키면서 1과 1이 합쳐져서 다시 1이다라는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역시나 반사를 통해서 무한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실제로 무한대는 이제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육면체가 원뿔이었으면 여기 이 두 개에서 충분히 다 해결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등장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주제부에서 모든 얘기를 다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에서는 조금 거칠어요. 그래서 표현도 조금 더 정돈감 있었으면 좋겠고, 곡선의 원뿔 형태의 육면체가 이제 관입이 된 형태라면 여기가 둥글게 이제 만나는 어떤 이 형태가 나와야지 조금 더 합리적인 형태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의 절반인 방구와 방구를 배치를 하면 결국은 하나의 구처럼 보일 거다. 그 다음 각각의 방구를 보면 역시 1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 2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대는 그 양쪽에 있는 이게 꼽아놓은 형태에서 계속해서 비치는 형태로 디자인된 것 자체는 문제풀이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이제 마치 이제 종이가 풀려나온 어떤 장면들을 가지고 아마 이 친구는 무한을 한 번 더 얘기한 것 같아요. 차라리 요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 아이디어를 하나 위주로 조금 적극성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이 파트에서는 동상이 4장이 나왔네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2개의 원기둥이 있어요. 크기 차이가 좀 나고 하는 이 2개의 원기둥은 각각 2를 이제 표현하겠죠. 1 더하기 1은 2가 될 거고, 이게 이제 액체를 통해서 이제 투명체가 되면서 그림자에서는 2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1을 얘기할 것 같고요. 그 뒤에다가 거울판을 넣어서 역시 무한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달은 굉장히 심플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이제 여기 비치는 거 안에도 색상을 조금 더 흐릿하게 연하게 해서 서로 이 강조와 균형의 비례를 조금 더 맞춰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여백이 조금 많아 보여요. 그래서 개체들을 조금 더 여백 없게끔 느껴질 만한 크기로 조금 더 그려줬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겉편면에 반짝이도 굉장히 많이 욕심을 내요. 묘사 때문에. 한데 오히려 그게 많아지거나 강해지면 안에 비치는 내용이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잘할 수 있지만 최소한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내용 전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작품은 구와 구의 관계에서 2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구 안에다가 이제 삼각 기둥을 넣었죠. 이거를 이제 서로 다른 사물이지만 결과적으로 구 안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어떤 1로 이해하고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림자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재는 서로 2가지의 사물이지만 그림자로서는 결국 하나의 어떤 형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육면체와 앞에 주제부에 썼던 것들을 반복해가면서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라리 이 육면체를 다른 친구들처럼 거울로 만들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난반사돼서 보여지는 어떤 걸로 갔으면 조금 더 심플했을 것 같고요. 이번 친구의 그림은 육면체 안에 또 다른 이제 육면체가 있는데, 하나는 반쪽 쪼개진 것이 이제 약간 비틀어져 있고, 하나는 딱 정렬돼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1을 얘기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만 있으면 1과 2가 다 해결이 되는데 또 이거를 투명체 안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이것 또한 1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반사를 통해서 역시나 무한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이 친구는 이제 추가적으로 물의 어떤 연출을 통해서 이렇게 시선을 잡아오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무한을 보여준다고 하기에도 사실상은 한계는 있어요. 그냥 물을 가지고 순환을 얘기하려고 한 듯 하나 정확한 전달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사족, 없어도 되는 내용처럼 보여요. 그리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의 톤 차이가 조금 더 낮더라면 내용 전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 거울면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졌더라면 그림을 조금 더 빨리 꽉 메울 수도 있었고, 이 무한에 대한 내용 전달이 조금 더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도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 친구의 그림은 이제 삼각형을 기반으로 한 이 도형 자체를 두 개로 배치해서 이게 아마 이제 2를 형상화할 것 같아요. 한 방울 한 방울이 결국은 합쳐지면 큰 하나의 한 방울로 바뀐다. 그런 점이 착안한 점은 좋아요. 그리고 역시 거울을 서로 이제 반반사를 하면서 무한을 보여주는 점까지도 문제풀이에서는 센스 있게 그걸 전달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화면에서의 이제 균형미,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 거울 안에 비친 것들 또한 여기도 살짝씩 색을 가미를 해서 도형들을 조금 더 보여줬더라면 균형미가 좀 더 생겼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면 메우기식의 조형이 된 것 같아서 이 점이 역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은상들은 첫 번째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9를 1로 봤다면 이 육면체하고 함께 놓여졌을 때를 2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럼 1을 뭘로 봤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체가 1인 것 같아요. 각각의 서로 1과 1, 1과 1, 1과 1이지만 결과적으로 비춰서 얘를 비춰서 포함한 이 형태가 1 더하기 1을 1로 본 것 같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배치하면서 이제 화면 구성 자체가 이제 비어 보이는데 없이 구성을 한 점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무한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도형들은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아쉬움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 활용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차라리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서 위쪽에 반사가 많이 보일 수 있는 도형들을 오히려 배치를 해서 이렇게 좀 더 심플하게 전달을 했더라면 더 간단명료한 그림이 돼서 이 친구가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는 1 더하기 1이 1이라는 점을 이 굴절을 통해서 두 개의 도형이 모서리에서 서로 만난 점이 저는 1로 보여요. 그렇다면 투명체가 갖고 있는 굴절이라는 점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점, 이 점이 역시 다른 친구들하고 차별화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반사를 보여주는데 역시 도형이 좀 작죠. 그래서 차라리 이 원뿔이 조금 더 아랫방향에서 쭉 커지고, 마찬가지 육면체도 지금보다 아랫방향이 훨씬 더 커져서 보여졌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그림자는 사실상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별개로 그려진 것 같아요. 그냥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려진 것 같기 때문에 그림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더 눈에 확 띄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마지막 은상이에요. 자, 은상 이 마지막 그림은 얘를 무한으로 역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도형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모두 비치는 것, 즉 이 구 자체가 모든 사물들을 반영을 하면서 여러 개의 일들을 하나로 규합한 걸로 해석이 돼요. 역시나 군더더기 없이 전달력이 있는 것 자체는 좋아요. 한데 삼각 기둥을 이루고 있는 이 도형에서의 어떤 묘사거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볼거리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구를 조금 더 크게 그렸으면 훨씬 더 집중력이 있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측면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은 이 명도 편차를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멀리서도 사물들이 조금 더 눈에 확 띄게끔 그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상을 보겠습니다.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형성한 점이 일단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점이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일이 되겠죠. 근데 그게 또 한 명의 사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의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마치 어깨동무를 하듯이 연출을 하면서 그림자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게 바로 1이겠죠. 거울에 계속해서 무한으로 비치는 걸 통해서 역시나 무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1과 1의 개념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1 플러스 1이 2인정, 1 플러스 1이 1인정, 1 플러스 1이 무한인 것을 얘기할 때 모든 것의 1이 전부 다 같은 1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기에 굉장히 빨리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대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 2회 정도 나와서 내년에도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방향을 확 틀어버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아마 올해 이런 게 나올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도 학생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 유형이 3개가 다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팁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찰 대상이라는 걸 주고 그 관찰 대상을 토대로 무언가를 표현하라는 주제를 줍니다. 뭐 기초 디자인에서도 관찰 대상, 즉 소재만 주는 학교도 꽤 많죠. 자, 그 소재가 결국은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주제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방금처럼 이제 개념 문제도 보시면 사실상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무한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1-1이나 1-2도 사실상 한 번만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왜 이 소재를 쫓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관찰 대상인 주어진 소재에 집중하세요. 소재에 따라서 똑같은 주제를 풀어도 그 푸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이 소재를 최대한 변형하지 않고 이 소재가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제부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너도 주인공, 나도 주인공, 혹은 비슷비슷하게 보여서 어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지, 강조점이 어딘지를 모르게 그리는 것보다는 여러 부분이 있을 때, 혹은 하나의 사물이라도 포인트를 잡아내야지만 특징이 강해지죠. 그림이 눈에 확 띌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또 하나 그리는 입장에서는 강조와 생략이 이루어지면서 그리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보는 사람도 특징이 강해지기 때문에 읽기도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어떠한 형식의 그림을 만나더라도 강조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즉 생략과 강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게 바로 통일과 변화예요. 여기저기를 강조하지 않고 대부분을 비슷하게 그려놓고 한 부분만을 강조하게 되면 당연히 통일과 변화가 형성이 되면서 강조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강조할 거냐, 이 주제부 포인트를 정해서 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본인이 할 수 있는 분량을 파악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그릴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해서 그려내지 못하면 미완성을 하고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가장 최소 단위로만 그려서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재료가 뭐가 나오네. 여지까지 연필이 같이 수반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연필은 아마도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연필하고 같이 무엇이 나올 거냐인데 손이 느린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색상을 훨씬 줄이시고 무채색인 연필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두운 사물보다는 밝은 사물을 위주로 그리시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이거 생각 잘 하시고 소재에 대한 활용도까지 마지막까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잘 계획하에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